자, 이번 단원에서는 그 소음 제거, 소음 제거에 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which, 어떤 것이 더 나은 환경입니까? 공부를 위해서. 시끄러운 장소일까요? 혹은 조용한 장소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rarely는 빈도부사로서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뭐뭐하지 않다. 사람들은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를 참길, put up with, 참다 견디다. 자, 어떠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stand도 참다 견디다, 뭐 bear, 이나 뭐가 있을까? endure, 이런 것도 인내하다의 뜻이 이제 있겠죠, 그죠? 많은 소음을 참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불쾌하거나 혹은 distracting,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집중을 방해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몇 가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부터 좀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원래는 말이죠. 원래 이 문장의 어소는 요래 쓸 거예요. 사람들은 rarely, 거의 원하지 않는다. to put up with, 하기를. 자, 원래는 요래 쓸 겁니다. 원래는 요래 쓸 건데, 자,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정의 어감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rarely와 같은 어감을 앞에 보내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요렇게 도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도치를 한다고 해서 rarely를 앞으로 보내고 도치를 한다고 해서 want people 이러지는 않죠. 그죠? 이러지는 않고 의문문의 어순으로 이렇게 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부정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강조차, 거의 없다,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의문문의 어순으로 이렇게 동사가 먼저 오게 되죠. 동사주어 이렇게 도치를 하게 된다는 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기도 보시면 unpleasant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distracting, 네, 이런 것을 ing로 할 것인가 pp로 할 것인가를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소음을 그것으로 받았죠. 그것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죠. 얘가 주의 산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수동의 형태로 말이죠. distracted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안 되겠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fortunately,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발명해 왔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의 테크놀로지를 발명을 해왔죠. 그죠? 그러니까 소음 제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대로 발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소음 제거의 기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which, 그리고 그것은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지금 being used,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across는 걸쳐, various field, 이때 field는 이제 분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왜 사용되고 있느냐? 당연히 reduce, 줄이기 위해. 원치 않는 unwanted입니다. 원치 않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고요. 저기서도 좀 중요한 부분 보여요. 자, 이제 위치니까 이 컴마 뒤에 위치가 있죠. 그죠? 네. 이것을 우리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and나 but과 같은 연결어가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요. and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계속적 용법에서 중요한 거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컴마 뒤에 계속적 용법으로 대신나 뭐 what,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위치가 와야 돼요. 네, 위치가 와야 되고, 저기도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비동사 플러스 pp만으로 수동태가 되는데 굳이 being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요. 굳이 being을 집어넣는 건 네, 진행형의 수동태를 만들겠다. 그죠? 진행형의 수동태입니다. being pp, is used, 사용된다. is being used, 사용되는 중이다. 그죠? 뭐뭐 되는 중이다. 뭐뭐 되고 있다. 자, 이것을 위해서 being을 집어넣었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무엇일까요? 과학적 프린시플 하면은 이제 원리가 되겠죠. behind, 뒤에 있는 이 성취의 뒤에 있는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소음이 제거가 되는 것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let's examine이니까 한번 조사해보거나 옆에 해석처럼 살펴보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소리가 트래블. 이 트래블을 여기서 우리 늘 하던 식으로 여행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move 정도로 그죠? 어떻게 소리가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그 소리의 이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크 지금 녹음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녹음을 하는데 뭐 소음 제거,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기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가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소리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라고 직접 묻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자. 한번 꺾고 들어가죠? 이것을 우리는 간접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주동의 이 어순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나요? 시험에서는 how 다음에 does와 같은 걸 집어넣어서 마치 직접 의문문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보시면 principle, 원리입니다. 원리. sound waves, 그러니까 소리의 파동이죠. 그래서 음파라고 한자어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음파와 자, interference가 간섭입니다. 간섭. 음파와 간섭의 원리. 자, 가볼게요. 자, 소리는 만들어집니다. 진동을 통해서. 바이브레이션, 진동이죠.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진동은 다시 어떤 거냐면 발생하는 하는 소리의 어떤 근원, 소리의 출처해서 이것을 음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으로부터 소리는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떨 때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타의 스트링 줄이 all played 연주되는 거죠. 그죠? 연주될 때 이제 발생되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면을 지금 뒤에 집어넣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제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자 이때의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occur과 같은 자동사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이건 보자마자 틀린 겁니다. 자, 왜 수동태가 안 되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자동사라서.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when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컴마 뒤에 이렇게 관계사가 나올 때 마치 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쓸 수는 없는가? 근데 지금의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위치는 관계 대명사라서 뒷문장이 어때야 합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지금 기타가 이제 연주되어지는 것도 역시 무슨 태예요? 그렇죠. 수동태죠. 수동태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어서 관계 대명사가 올 수는 없고 지금처럼 관계 부사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연주될 때니까 when이 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데 과학적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그 음원에서의 진동이 그죠? 음원의 진동이 유발합니다. 음원의 진동이 누가 뭐하도록 유발하느냐? 공기가 바이브레이트 진동하도록 유발을 하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진동하도록 유발하고 소리는 트래블 하도록 이동하도록 이렇게 그죠? 근데 뭐의 형태로? 그가 이제 파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도처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그 말이죠. 소리는 요렇게 이제 직선으로 쫙이 아니라 요렇게 파동처럼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공기가 진동하도록 유발하고 소리는 파동처럼 이동하도록 유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 각각 두 개씩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우리가 커즈와 같은 동사를 준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그죠? 준 사역 동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하는 행위를 반드시 투원형으로 목적어가 하는 행위를 반드시 투원형으로 그래서 A와 B가 병렬이 되었죠. 이 2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similar to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런 거, 그죠? 자, ripple이란 단어는 잔물결이라고 미리 기록을 해놨고요. 자, 근데 그 잔물결이란 created 발생되는, 그죠? 호수에서 발생되는 뭐 했을 때 여러분이 돌을 던졌을 때 호수에서 발생되는 잔물결처럼 이제 돌을 던지면 이렇게 요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물결이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또 요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퍼져 나가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잔물결이 발생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pp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뭐 할 때 이러한 음파들이 우리의 귀에 도달할 때, 자, 우리에게는 interpret 해석합니다. 그것들을, 그죠? 그 파동들을, 그죠? 음파들을 이제 그 소리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죠? 자, just as 뭐뭐인 것처럼, 자, 각기 다른 물결, 아까 잔물결이라고 그랬죠? 물에서의 물결이 might, 자, 아마도 오버랩 된다, 겹쳐지는 겁니다. 되겠죠? 자, 물에서의 각기 다른 물결, 여기서 이렇게 물결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물결이 나오면 얘네들이 서로 언젠가는 겹쳐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겹쳐질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당신이 두 개의 돌을 던진다면, 그죠? 두 개의 돌을 던진다면 음파들은 또한 역시 자, interfere, 네, 서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with each other. interfere with이 무엇을 방해하다, 간섭하다인데 each other이니까 서로를, 그죠? 서로를. 자, 뭐 했을 때? when they meet, 만났을 때. 여기에 돌 하나 던져요. 이렇게 파동이 생기겠죠? 여기에 돌 하나 던지면 여기도 파동이 생겨서 둘이 이렇게 파동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서 서로를 방해하게 되겠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뭐 문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잘 내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타입의 인터피어런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간섭이 있는데 여기 좀 이제 과학적인 용어라서 그냥 이렇게 미리 써놨는데요. 컨스트럭티브가 원래 건설적이다 이런 얘기죠.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디스트럭티브가 파괴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상쇄 간섭이라는, 이게 뭐 용어이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인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onstructive interference입니다. 보강 간섭은 발생합니다. 보강 간섭은 자, 언제 발생하느냐? 두 개의 파동이 이제 겹쳐지는데요. 두 개의 파동의 피크가 이렇게 되죠. 피크니까 최고 절정 아니겠습니까? 파동이 이제 요렇게 있는데, 그죠?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가서 최고조에 이를 때, 그죠? 최고조에 이를 때, 그것을 이제 마루라고 한대요. 피크, 최고조에 이를 때, 그죠? 여기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과 이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 그죠? 이것이 서로 겹쳐지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은 걸 초래한대요. 더 큰 파동과 더 큰 소리를,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여기에서 가장 높은 지점도 마루. 근데 얘네가 겹쳐지게 되면 더 큰 파동과 더 큰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죠? 네. 자, 그것을 바로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용어들, 네, 이번 시험에서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질 때 발생하는데, 자, 초래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네, 그 and나 but과 같은 연결어가 없죠. 연결어가 없을 때는 이제 동사로 동등하게 연결이 안 되고 분사로 연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보강 간섭. 자, 그 반대가 되는 destructive,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쇄 간섭인데요. 반면에 상쇄 간섭은요. 자, 이거 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제 파동이 이제 요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파동이 이제 요렇게 있을 텐데 가장 높은 지점을 이제 마루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점을. 가장 낮은 지점을 이게 골짜기처럼 요렇게 생겼죠? 네, 가장 낮은 지점을 골짜기처럼 벨리, 말 그대로 벨리.
자, 여기가 마루, 여기가 마루입니다. 여기가 가장 낮은 파동의 지점, 네, 골, 밸리라고 한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것,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데, 자, 언제 발생하느냐? 한 파동의 마루, 가장 높은 지점이 마루죠. 겹칠 때 뭐와 겹치냐면 밸리, 골, 파동에서 가장 낮은 지점, 여기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이 서로 이렇게 네 하게 될 때 상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파동의 골과 겹쳐질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를 캔슬 아웃입니다. 캔슬이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서로를 캔슬해 버려요.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그 서로의 효과를. 그리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상쇄가 되니까 더 낮은 소리를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no sound at all입니다. at all은 전혀 이런 뜻이죠. 전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된다.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 아까 그 표가 아니고요. 이런 뭐 파동의 그림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피크라고 합니다. 그죠? 피크. 자, 이것을 마루라고 부르고 파동의 가장 낮은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저기 밸리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골. 그래서 파동이 마루와 마루끼리 만나면 네, 서로 보강 효과가 일어나서요. 보강 효과가 일어나서 좀 더 높은 큰 소리를 내게 되고 얘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벨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마루와 골이 만나게 되면 서로 반대가 되죠. 그죠? 서로 효과가 줄어들게 되어서 간섭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